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청원경찰법 안에 내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청원경찰법은 OT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문 위주 그리고 이제 별표까지가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조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기가 주체, 여기가 요건이고, 여기가 절차이다. 여기가 시간 제한이 있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해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실수를 하면 이제 점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안 하셔야 되죠. 모르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조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건 없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잠깐 실수하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잘못 찾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원경찰법인데요. 1번 챕터 1번을 보면 서설 부분에 나와 있죠. 재개정 부분입니다. 이 청원경찰 제도는 1962년 4월 3일 날 법률 제 1049호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3번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만 일단 제정한 날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별표가 2개짜리이죠. 1962년 4월 3일 날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청원경찰은 국가가 실시하는 공경비, 즉 경찰이죠. 경찰과 민간 경비 제도에 과도기적인 시기에 도입이 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청원경찰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표현된 것처럼 이제 국가 공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민간 경비의 과도기적인 시기, 즉 중간적인 시기로 이용이 됐던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재정 연도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경비지도사 쪽에서는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사실은 특별한 신분은 아닙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할하는 경비구역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준경찰 제도 내지는 민간 경찰 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시면 어떤 특별한 어떤 권한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특히 주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민간 경비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나왔겠지만 뭐예요? 민간인 신분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도 최근에 기출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자, 보시면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첫 번째 직무, 두 번째 임용, 세 번째 배치, 네 번째 보수, 다섯 번째 사회보장,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6가지가 바로 최근의 기출문제이죠.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1조 목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오른쪽에 객관식 문제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기출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들어갈 말을 묻고 있어요. 사회보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첫 번째가 직무, 두 번째가 임용, 세 번째가 배치, 네 번째가 보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회보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까지 봤고요. 그 다음 챕터 2번으로 갑니다. 챕터 2번은 청원경찰의 의의와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청원경찰의 의의와 지위에 대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의 부분 나와 있죠. 이 정의 부분이 사실은 별표가 당연히 3개짜리죠.
이 정의 부분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죠. 어차피 이제 뭐 어떤 법률을 시험 문제 내더라도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정의가 요즘에 만들어지는 법률들은 거의 대부분 2조에 정의가 들어갑니다. 법적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